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냈죠? 오늘은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 1인 미디어 방송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1인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1인 미디어 방송이 나오기 전에 방송 시스템은 어떠했을 것 같아요? 하고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1인 미디어 방송이 나오게 된 과정, 즉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본 적 있나요? 1970년대에는 방송국이 KBS, MBC만 있었습니다. 방송 시간도 밤 12시까지, 그리고 낮 시간에는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그런 일이 있었어? 라는 생각도 들고, 참 재밌다 라는 생각도 들겠죠. 그때 당시에는 방송이 하나의 제한된 자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방송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인원이나 그런 예산들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면 지금 보면 굉장히 웃길 정도로 방송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콘텐츠도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1986년 KBS 2 방송 종료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KBS 제2 텔레비전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는 편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저희 KBS는 항상 즐거움과 보람을 주는 방송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KBS의 광고 수익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공익사업과 방송 문화 사업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KBS 제2 텔레비전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희망의 새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밤도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봤죠?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만들 수 있겠죠? 예전 같은 80년대에는 전문가들이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낮 시간에는 방송을 하지 않고 밤 12시가 되기 전에 방송이 종료된다는 사실이 있죠? 그리고 편성 책임이라고 나오죠? 이 시기에는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데 따라서 시간대별로 조정을 했어요. 어느 시간대, 어느 시청 대상자들이 보고, 그리고 어느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인지, 그런 것들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 시간대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간대에 맞게끔, 시청자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맞게끔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저희 문화방송 텔레비전을 시청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람찬 하루를 위해 안녕히 주무십시오. 저희 문화방송은 더 새롭고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내드리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방송은 방송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아, 1989년 MBC 방송 종료 영상입니다. 자막에 문화방송은 방송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방송은 예전부터 방송법을 적용을 받아서 표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시청률표를 보면 뉴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소재는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었고요. 예전에는 방송 프로그램 소재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선정성이 있으면 담당 PD가 방송위원회 가서 방송위원회 위원들에게 혼돈하고 징계도 받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만큼 방송을 만드는 그 소재들이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좀 재밌긴 하죠. 보면은 예전에는 이 본 사진과 같이 커다란 안테나를 차에 달고 중계방송을 했었어요. 이렇게 커다란 안테나를 달고 차에 싣고 그리고 전문 인력이 투입이 됐어도 제대로 원활하게 그 중계방송이 안 됐었어요. 말이 끊어지고 그리고 영상 질도 좋지가 않았고요. 그럼 그 1970년대 방송 시간표 그리고 1980년대 그 방송 종료 영상 그리고 방송 초창기 중계차와 대형 안테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는 방송 시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내용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소재를 중심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소수의 다양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방송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인 미디어 방송 보면은 적은 인원이라도 좀 이렇게 그들이 좋아하는 소재들, 내용 그걸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고 그들한테 방송을 했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반적인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만들고 방송을 송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라이브로 방송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라이브로 방송을 하려면 엄청 많은 고가의 장비와 인원이 현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어렵게 라이브 방송을 해도 생중계 도중 방송이 끊기거나 하는 방송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라이브를 할 때 보면은 인터넷 방송에서 1인 미디어 방송에서 바로 라이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끊어지는 경우도 드물고.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라이브로 중계 방송을 한다 그러면 엄청 큰 이슈 아니면 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전문 인력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예전에는 첫째, 방송 시간에 한계가 있었다. 둘째, 라이브로 방송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위성 중계 방송과 종편 탄생을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지금 그 종편 탄생 그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첫째, 위성 중계는 SNG, Satellite News Gathering이라고 해가지고 무선 통신 중계를 위해서 지구에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첫째, 위성 중계인데, 이건 1991년 걸프전 때 미국 CNN이 이 장비로 전쟁 상황을 생생히 전달해서 세계적 방송사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예전에 했던 시스템에서 조금 달라진 게, 중계차, 그리고 SNG 중계차, 위성, 방송국 순서로 중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자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 영상은 걸프전 때 상황인데 그만큼 중요한 전쟁이었고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이 작은 장비를 갖고 들어가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동성이 있었고 그만큼 또 끊기지 않고 라이브로 방송을 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방송의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On August 2nd, 1990, Saddam Hussein exports his reign of terror and invades Kuwait. His troops rape and pillage the country. Anyone trying to resist faces execution. Half of the planet's oil reserves are in his sights. Then, the world's one surviving superpower decides to act like one. This will not stand, this aggression against Kuwait. Our strategy to go after this army is very, very simple. First, we're going to cut it off, and then we're going to kill it. The mission was to kick the Iraqi army out of Kuwait. We hoped Saddam Hussein would not survive, but the last thing the president or our allies wanted to do was to get involved in a long engagement inside of an Arab country. 잘 봤습니까? 지금은 라이브 방송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라이브 방송이 한계가 있었어요. 걸프전과 같이 엄청 큰 이슈,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이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성 중계 방송을 시작했으며, 이 위성 방송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송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종합편성 채널이 생기면서 방송 소재가 다양화되고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방송사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방송을 시청자에게 보는 시스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이 선택해서 시청하는 형태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종합편성 방송 편성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상당히 예전에 70년대보다 좀 이렇게 채널이 많아지니까 나름대로 채널별로 특성에 맞게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전에 비하면 소재들도 좀 다양해지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방송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전문화된, 아니면 좀 더, 뭐라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방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가 인터넷 방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1인 미디어 방송이 시작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방송 시스템은 중계차, 전용선, 방송국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중계차하고 방송국은 기존에 있지만 이 중간을 연결하는 전용선, 이 광라인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방송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또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기존에 있던 방송 시스템보다는 상당히 발전된 시스템이긴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보면은 문제점이 이 전용선, 회선을 구축하는데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 선도 다 깔아야 되고, 그런 기죽도 만들어야 되고,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리고 동영상을 보내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어요. 지금은 엄청 많은 용량의 동영상을 실시각으로 바로 보낼 수 있었지만은 예전 같은 경우는 그 동영상을 보내는 데 있어서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참고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기가급이라고 광고하는 초고색 인터넷의 속도가 실제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소비자 불만이 많습니다. 알고 보니 초고속이라고 하면서 광케이블 대신 오래된 구리선을 연결해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SK텔레콤 휴대전화와 결합 상품으로 인터넷에 가입한 소비자입니다. 생각보다 느린 속도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동영상을 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곤 하는데 이게 버퍼링이 중간중간 끊기다 보니까 집중도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속도를 재보니 내려받기는 12Mbps, 올리기는 21Mbps. 미래부가 발표한 SK텔레콤의 인터넷 속도와 비교해 큰 차이가 납니다. 광고에는 기가급 초고색 인터넷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광케이블 대신 속도가 느린 옛날식 구리선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구리선 인터넷망 가입자는 KT와 LGU+가 각각 28%와 12% 줄어든 반면 업계 1위인 SK텔레콤은 오히려 24%나 증가했습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구리선 가입자가 늘면서 인터넷망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모바일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유선망은 등뼈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본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유선 투자도 굉장히 절실한 부분입니다. 지난 3년간 SK텔레콤의 평균 유선망 투자액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쳐도 9천억 원으로 업계 2위인 KT의 73%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대체로 이동통신 중계입니다. 이 시기는 3G 이동통신으로 2002년부터 상용화되고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전송 속도가 조금 더 좀 낮아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전송할 수 있을 만큼 전송 속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넷째, LTE 중계입니다. 이 시기는 LTE 중계라고 할 수 있는데 LTE는 롱텀 이볼루션의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서는 영상 데이터 압축과 전송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예를 들면 LTE에서는 4세대 이동통신 시대로 말을 할 수 있고 시속 120km에서 달리는 자동차에서 700MB짜리 영화를 3분 만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SNS 중계. 이 시기는 휴대용 통신기기를 사용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왕 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생중계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용자 참여형 생중계 방송 서비스가 등장하며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이 휴대하고 다니는 모바일 기기는 누구나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생중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PC 보급과 초고속 인터넷 상용화로 실시간 방송 환경이 갖추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아프리카 TV, 판도라 TV, 다음 TV 팟 등이 대표사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TV 많이 아시죠? 아프리카 TV는 2006년 3월 국내에서 정식 출시된 생중계 서비스입니다. 참고로 아프리카라는 이름은 자유로운 무료 방송, 올 프리 캐스팅에서 따왔습니다. 그럼 참고가 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짜파게티 5개에 앵그리 너구리 4개 이렇게 일단 섞어서 준비해봤고요. 위에는 쉐크살 대신 쌀치살로 오늘은 먹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계란 반죽 3개에 통 단무지랑 한면치 준비되어 있고요. 그 기생충 요즘에 다시 또 그거 냈다면서요. 그래갖고 내가 이거 준비했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계란 이렇게 올려서 보다는 앵그리가 조금 더 매콤해서 그런지 더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추천할게요.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TV 보셨죠? 이 아프리카 TV를 보시면 하나의 플랫폼 안에 다양한 BJ들이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그 콘텐츠를 올려놓고 그 플랫폼을 시청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해보고 싶었고 뭔가 중국어를 되게 어려워. 제가 연기를 배워봤잖아요. 우리 가자 우리 아는 언니 다른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없는 원래 제가 일요일 날은 방송 휴방 날인데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뭐든지 사업 위주로 가자. 속상해져. 부럽다 이 새끼야. 쪽지라서 번호 보고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인사를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수근이 형과 이제 저 이제 갑니다. 들게요. 성화는? 방송을 드니까 잘 보셨나요? 아프리카 TV는 별풍선이라는 후원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는 구독자 수에 따라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수익원이 될 수 있는데 아프리카 TV에서는 별풍선이라는 걸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별풍선을 보내주면 그게 하나의 수익 구조가 돼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또 하나를 보면은 이게 별풍선을 주고받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약간은 뭐 다양한 콘텐츠도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선정적인 콘텐츠들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좀 계속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 하나의 어떤 좀 더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TV를 지나서 이제 현재 1인 미디어 방송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인데 1인 미디어 방송은 아까 아프리카 TV와 달리 특정 플랫폼에 등록을 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누구나 제한 없이 자신의 콘텐츠를 가지고 자신의 개인 방송을 만들고 방송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이루어지는 1인 미디어 방송은 구독자 수에 의해서 부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송 소재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듯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 소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원하는 소재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수익 구조 하에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별풍선을 받지 못하는 그런 수익 구조가 안 되는 콘텐츠들은 사실 만드는 데 제약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1인 미디어 방송은 그런 제약에 벗어나서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제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1인 미디어 방송의 발전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확산을 통한 콘텐츠 송출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시기에서 IT 육성을 위해서 법 제정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 확산이라든지 인터넷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주요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높게 나와 있어요. 뭐 2위 노르웨이보다도 훨씬 높고 압도적으로 인터넷 속도가 높게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고용량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송출하고 그리고 그거를 방송하고 그거를 보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미디어가 방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덕후 문화라고 들어보셨어요? 제 생각에는 1인 미디어 콘텐츠가 확산되고 기존 미디어를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덕후 문화, 즉 덕질이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콘텐츠들을 보면은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이게 뭐 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좋아하는 분야를 계속적으로 심취해서 계속적으로 그쪽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1인 미디어 방송에 있어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덕후라는 의미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전문가라는 뜻으로 바뀌면서 대중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덕후 문화가 계속적으로 1인 미디어 방송의 콘텐츠를 확산시키고 풍부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큰 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